네, 오늘은 신비체험 경험담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무의식에 관련된 걸 하나 찍다가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네,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흐름이 끊긴 것도 있고 해가지고 급하게 끊었어요. 일단은 오늘은 신비체험 경험담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쯤에 경험한 것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게 현실에서 정상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거라면은 기억이 좀 가지만은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신비 체험 경험을 한 것들은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 금방 또 까먹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또 되게 신기했어요. 이런 경험은 또 살면서 또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잊어먹기 전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여태까지 살면서 겪었던 신비 체험 경험담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핸드폰 알람 설정을 10시인가에 11시 몇 시에 해놨지? 한번 봐볼게요. 알람이 11시구나. 제가 알람 설정을 11시 20분에 해놨는데 자고 있었죠. 소파에서 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 이제 11시 20분이 되니까 알람이 울린 거예요.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제가 잠을 새벽 5시에 잤나? 예, 뭐 그랬는데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알람이 울려서 너무 이제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핸드폰이 안방 침대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거실에 소파에서 자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고 있는데 너무 꿀잠을 자고 있으니까 알람을 끄기가 귀찮은 거죠. 근데 이제 계속 잤는데 알람이 계속 울리니까, 그래서 이제 알람을 끄러 갔어요. 가서 알람을 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잤죠. 근데 알람이 또 울리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알람을 껐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소파에서 누워서 일어나서 알람을 껐는데 분명히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껐는데 알람이 울렸어요. 근데 내가 다시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났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중첩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인지 가상인지 어떤 게 중첩이 된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제 두 번, 그래서 이제 세 번째에 또 알람이 울려서 이번에도 일어나서 알람을 껐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대로 누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에 너무 신기한 거죠. 네 번째에는 뭐지? 나는 분명히 일어나서 알람을 껐는데 나는 계속 누워있고, 그러니까 내 육체는 누워있는데 내 머릿속은 계속 일어나서 알람을 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는, 예. 그 네 번째에도
네 번째는 세 번째하고 조금 다르게 이 자각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막 비몽사몽 그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확실히 꺼야겠다. 근데 이때 이제 자각을 하니까 몸이 조금 뭐랄까 말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이미 일어나서 가 있는데 내 몸은 안 움직인 거죠. 네. 그 네 번째도 일단 정신으로 이제 가서 껐어요. 근데 다시 또 알람이 울리는 거야. 그 다섯 번째는 와 엄청 신기하구나. 이거 뭐지? 막 이랬죠.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는 이 중첩돼 있는 어떤 거를 좀 느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0과 1이 중첩되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또 그랬는데 그래서 한 여섯 번째는 진짜 몸이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제 이게 다섯 번째까지 정신으로만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를 여섯 번째는 확실하게 자각을 하고 몸을 움직여야겠다 하니까 이번에는 정신이 아니라 몸을 막 움직이려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항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정신으로만 왔다 갔다 한 거를 자각을 한 상태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몸이 잘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마치 가에 눌린 건 아닌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진짜 힘들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끄고 왔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성공. 네. 이런 경험인데 이게 마치 꿈속의 꿈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일어났던 거, 두 번째 일어나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제 여섯 번째에서 진짜로 한 거죠. 이게 꿈속으로 봐야 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제가 이제 다 확실하게 여섯 번째 성공하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다 실제 내가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알고 보니까 알람 소리,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들은 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인데 여기서의 다 공통점들은 알람 소리는 계속 똑같이 울렸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 인셉션을 보면은 토템이라고 하나? 그 펜이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그 디카프리오가 들고 다니는 거. 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알람 소리였다는 거죠. 이 알람 소리는 이 꿈속에서도 똑같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여섯 번째에 성공하고 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몸이 나른한 게 뭐 이게 꿀잠 상태라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뭔가 꿀 먹은 듯한 느낌? 그러니까 뭔가 나른한 게 몸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누웠죠. 이런 이상한 현상, 신비한 현상들을 다시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뭐 잠을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네, 다시 못 잤죠. 이 전에 어저께 제가 아니다. 오늘은 신비체험 경험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오늘 겪은 신비체험이고 그리고
3개월 전인가 겪은 신비체험. 네, 이거는 이제 외계인하고의 조우라고 해야 될까? 외계인 만난 썰. 네, 이것도 이제 처음 겪은 거고, 네, 이게 여기하고 공통점은 둘 다 누워 있었다는 거죠. 네, 이때도 누워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자고 있었고, 여기서는 그냥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잠은 안 잤고, 정신은 멀쩡한 상태. 네. 근데 이제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나, 뭐, 막 그랬는데, 이 뒤에서, 그때 이제 2층이었어요. 2층에 누워 있었는데, 1층 이 계단에서 뭔가 올라오는 듯한 소리. 근데 그게 사람이 막 올라오는 그런 계단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보진 않았어요. 그냥 느끼고만 있었는데 몸이 굳었어요. 몸이 굳자마자 뒤에 있는 미지의 생명체가 이 저의 몸에서 뭔가 기를 막 빨아들이더라고요. 기를 막 빨아들였어요. 그때 봤죠.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몸이 굳어서 뒤를 볼 수가 없었는데 봤단 얘기죠. 어떻게? 시만으로. 웃기죠. 이게 아마 외계인이 뒤에서 제 기를 막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때 저하고 접촉이 일어났는지 뭐 그런 접촉으로 외계인의 형상을 보게 된 거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초거대 해파리? 투명한? 원래 해파리가 투명하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뭐 어떤 막 흐물흐물? 약간 뭐 그렇게 생겼단 얘기죠. 네. 그렇게 생겼고 계속 이제 그놈이 이제 제 뒤에서 기를 막 흡수하는데 제가 더 이상 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를,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위를 옛날에 많이 눌려봤었는데 그 가위 풀려나듯이 하는 어떤 기술과 어떤 정신력,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비슷한 정신력 같은 걸로 이제 풀린 거죠. 풀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없어요. 네. 끝. 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는 너무 신기했죠. 이제 왜냐면은 이 느낌이 너무 생생했고 이때는 자고 있었던 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환각이다, 아니면은 꿈이다, 아니면 뭐 가위 눌렸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상했단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가서 이제 엄마한테도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근데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은 뭐 누가 믿어주는 사람이 있겠나요? 그러니까 신비 체험이란 얘기죠.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들이니까 신비하고, 예, 그런 걸 이제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3개월 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현상은 이게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되지? 한 10년 전? 네. 이때는
누워있지도 않고 자고 있지도 않은 아주 정신이 멀쩡한 상태 컴퓨터를 하고 있어는 상황, 컴퓨터로 하고 있는 상황.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신비 체험을 또 했냐면은, 이때는 이제 제가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을 때인데, 이제 복층이었는데, 이제 복층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때 바로 계단 1층 계단에서부터 백호, 예, 호랑이죠. 백호가 막 커다란 게 막 뛰어오더니 제 가슴으로 쑥 들어왔어요. 오, 네, 이게 끝인데, 네, 신기하죠. 이거 10년 전 얘긴데, 근데 이제 이때는 뭐가 이슈였냐면은, 이때는 몸과 정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그러니까 몸이 많이 이상할 때, 네, 그러니까 희귀병? 병은 아닌데, 뭐 병원 가서 막 진짜 엄청난 검사를 다 해봤어도 증상이 안 나오는. 근데 몸이 아파. 네, 그러니까 뭐 설명 여기서 하기 좀 그렇지만은, 네, 엄청나게 뭔가 정신이 많이 힘들 때, 이때 이제 뭐 일하고 막,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그 돈도 막 별로 없고 막 월세 밀리고 막 카드 막 돌려막고 막 가스 끊기고 막 뭐 막 그랬죠. 막 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뭐 한 하루에 잠을 3시간씩 잤나 하다가 이제 컴퓨터 하다가 이제 쓰러졌죠. 이 뒤부터 이제 몸이 엄청 안 좋아지기 막 시작했죠. 근데 이제 뭐, 네, 그때 이제 이런 증상들이 막 일어난 거죠. 막 뭐, 예, 그러니까 완전 정상적인 상태에서 겪은 건 아니고 좀 뭔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이제 이렇게 백호가 가슴으로 몸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바로 이 10년 전쯤에 엄청난 그 신비 현상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주과학에 빠진 것도 바로 이때 계기가 된 거고, 이땐 또 무슨 일이 뭐 귀신 봤죠, 귀신. 네. 이때는 이제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딱 이때가 가위는 그냥 밥 먹듯이 눌리고 살 때, 네. 그 가위 눌리는 건 너무 흔했죠. 누워 있는데 또 몸이 굳었어요. 네, 몸이 굳어가지고 몸이 안 움직이는데, 이때도 이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누워 있고 눈 떠 있고 멀쩡히 있는데 이제 몸만 굳은. 네. 근데 이제 몸이 굳어 있는데 이제 천장에서 하얀 소복 입은 귀신이 상반신만 내놓고 머리가 엄청 길었어요. 네. 그래서 머리로 저를 낚아서 올라가려고 했나봐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이 정신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정신력으로 또 그걸 이겨냈죠. 그래서 몸
굳은 걸 또 풀었어요. 예, 그랬더니 귀신은 사라짐. 네. 뭐 이런 경험도 했었고, 또 뭐 또 신비한 거. 네.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이거는 좀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도깨비의 불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도깨비 불이 있는데, 밤에 이제 자꾸 저한테 막 인사를 해요. 이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근데 뭐 이게 어떤 다른 불빛 그런 걸로 이제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니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었고, 이게 뭐 딱히 이제 엄청 신기하다라고 말할 만한 거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고, 그냥 가위 눌린, 이런 얘기를 안 했구나.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신비 현상. 네. 제가 이제 그 손과 손바닥, 그러니까 그 손바닥 사이, 그러니까 손과 손 사이에서 그러니까 수련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기가 자주 모이길래, 이런 걸로 그냥 심심하면은 그냥 막 기운형 같은 걸 할 때가 있었어요. 한 5년 전쯤이라고 해야 될까? 한 4, 5년 전? 예. 근데 이제 그때는 너무 집중이 잘 되고 기가 너무 잘 모여서, 그러니까 손 안에서. 네. 근데 이때 바로 엄청난 밀도의 응축된 기가 손바닥 안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 블랙홀이 질량이 엄청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양 질량의 몇 배, 수십 배 이상이 이제 블랙홀 아주 작은 이제 크기에 거기에 이제 응축돼 가지고 된 게 이제 블랙홀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 손바닥 안에 엄청난 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은 드래곤볼의 원기옥 같은 거. 예. 그 엄청난 기가 손바닥 안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막 눌렀더니 더 커졌어. 그리고 더 누르면 진짜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 그냥 단순히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터질 것 같은 이 느낌이 우주 대폭발, 빅뱅,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얘기죠. 여기서 더 누르면은 엄청난 대폭발이 일어날 것 같다. 네. 어디까지나 신비 체험이란 얘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기를 손바닥으로만 모으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몸 전체에서 기 운용도 그냥 스스로 해요. 뭐 딱히 자세 같은 거 필요 없고, 집중하면 기가 막 몸에서 돌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손바닥이 아니라 몸에서 하는 기운형.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누워 있을 때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 명상 같은 거를 따로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명상은 명상인데 약간 기를 느끼면서 운영하는 듯한, 예, 그런. 이제 몸으로 이제 딱히 자세 같은 거 없고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은 알아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때 몸에 너무 많은 기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바닥으로 모았는데 이번에는 몸에서 너무 많은 기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순간적으로 붕 떴어요. 말 그대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유체 이탈이죠. 근데 이제 이거 유체 이탈이라는 거를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순간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유체 이탈 뭐 이런 거 보면은 내 몸은 누워 있는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혼이 내 몸을 볼 수 있다, 막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시간은 없었고 그냥 몸이 붕 떴어요. 붕 떠서 되게 순간적으로 신기했죠. 근데 이제 저는 10년 전부터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을 이제 몸에 이렇게 달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신기하진 않았는데, 이제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기했던 거죠. 아무튼, 이 신기함을 느끼자마자, 이게 뭐, 시간으로 따지면 한 2, 3초 되려나?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자각을 또 하니까, 다시 몸이, 뭐,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들어왔는데, 근데 웃긴 거는, 몸이 붕 뜨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자마자 제가 이제 침대였는데 강아지하고 같이 자는데 키우는 강아지가 갑자기 침대에서 그 강아지 계단부터 거실까지 쏜살같이 후다다다닥 막 뛰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꼬랑지 내리고. 강아지가 꼬랑지를 내렸다는 얘기는 뭔가 무섭다는 얘기고, 제가 붕 뜨자마자 원래대로 돌아오자마자 그때 밤이었는데 뭐 딱히 뭐가 시끄러웠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몸을 움직인 적도 없고 뭔가 액션을 취한 것도 아닌데 돌아오자마자 강아지가 막 뛰어서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기의 에너지 기운을 강아지가 감지를 했다는 거겠죠. 네, 이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유체 이탈 이런 거를 한 게 제 어떤 망상이나 환상이나 어떤 그런 착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이 신비 체험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경험하는 절대적인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들은, 이 동물들은 어떤 영적 능력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강아지들, 다른 동물들도 모르겠지만은 이 강아지들은 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하는 게 더 크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아마 느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강아지가 제가 겪은 신비 현상에 대한 증거란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험하고 들어왔을 때, 아, 내가 경험한 게 이게 환상이나 착각이 아니었다. 강아지의 그런 현상을 보고. 네. 그래서 이제 기로 어떤 신비한 현상을 느낀 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지금도 기 모으면은 모을 수 있는데 귀찮아요. 왜냐면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 집중하는데 이 정신적인 그 소모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막 운동을 하면은 몸을 막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 집중을 하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처럼 책을 1시간 독서를 하면은 좀 쉬었다가 다시 머리 좀 식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약간 이 기도 그냥 좀 귀찮아요. 이 집중해야 되는 거. 그래서 잘 안 하는데, 뭐 지금도 한 1시간 정도만 집중하면은 또 막 이렇게 신비한 현상 같은 거 느낄 수 있겠죠. 네, 얼마든지 뭐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이 귀찮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이제 기를 운영하는 이런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뭐 책을 보거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다가 뭐 누워서 어떤 그런 감각 막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스스로 들어온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냥 된 거를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내가 느끼는 건데 이런 느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하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네. 뭐 이렇게 신기한 일들이 간혹 가다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이거 말고 딱히 더 얘기할 게 있나? 일단은 생각나는 대로 이제 적어 봤는데, 그래서 결론은 세상은 신비한 거 투성이다. 우주에서 물질로 구성된 거는 4%밖에 안 되고 미지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구성된 게 96%다. 네, 이게 이제 뭐 5%, 95%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그 4%, 6%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눈으로 느낄 수 있는 물질은 전체 우주에서 4%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들로 꽉 차 있는 게 이 우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 투성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은 4%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얘기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두고 너는 정신병이야, 너는 망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란 얘기죠. 신비한 거 투성이고, 근데 초능력은 사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초능력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지배받는 지구 또는 현재 우주에서는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물리 법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신비 체험은 어떤 쪽이냐면은 절대적인 스스로 느끼는 나 자신만 알 수 있는 경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측하거나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신비 체험이고, 이 자체가 뭐 초능력이라면 초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은 이 물리적인 현재 이 세상에서 막 뭐 장풍을 쏘면은 막 뭐 뭘 파괴하고 막 염력을 쓰고 막 이런 걸 초능력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능력은 그렇게 말하는 초능력은 이 물리 법칙에 위배되는 이 상대적으로 관측되는 그런 현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 운영 이런 것도 하지만은 이런 기 같은 거 가지고
낙엽 하나 흔들리게 할 수도 없어요. 예. 꿈쩍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비체험은 스스로 느끼는 현상이고 이거를 상대적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물질은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느끼는 요소란 얘기죠. 그리고 신비체험 하나 또 생각났네. 자각몽. 네, 자각몽 있죠. 루시드 드림. 이건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흔한 거죠. 이제 의식 반, 무의식 반, 이제 중첩으로 겹쳐 있는 상태겠죠. 그러니까 의식은, 그러니까 몸은 자고 있는데 의식은 약간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내 의지대로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 꿈은 무의식이 만드는 건데 의식이 약간 깨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 앤 의식의 콜라보 현상으로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꿈에서 자각몽에서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은 무의식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막 날라다녀요. 날라다니고 시간 공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예, 뭐 법칙 같은 거 하나도 안 먹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자각몽이죠. 네. 그래서 이 자각몽은 저는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제가 이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그냥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자각몽 모임 카페 뭐 이런 데 가면은 뭐 인위적으로 이걸 하려고 막 일부러 막 피곤하게 만들고 막 가위 눌리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각몽, 그러니까 꿈에 관련된 거 하나만 잘 정복을 해도 꿈을 하나의 또 다른 세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꿈은 엄청 신기한 세상이죠, 진짜. 무의식으로 이제 제가 어제도 무의식은 법칙에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영상을 올린 것처럼 법칙의 지배를 안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죠. 자유의지 100% 상태가 꿈의 상태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얼마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자유의지가 4%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마음 먹고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더 많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신비체험 경험담을 이야기해봤습니다.